연속적으로 주말만 되면 뭐 사건이 터지면서 또 월요일부터 증시에 변동성을 주는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또 사건 하나가 터졌었는데, 주말에 이민세 관행 집행국 요원들,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시민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영상이 SNS로 공개되면서 시위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라 이제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위가 난리가 났죠. 어느 정도로 지금 시위가 나왔냐면은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시위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서 주요 도로가 점거됐고, 미니애폴리스 외에도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지금 격해지고 있고,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는 공항도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SNS에서 나오면서 과거 사형 집행 장면과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형태로 SNS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국가안보부의 주장과 목격자의 주장이 다른데, 이번에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이스 요원들 좀 불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국가안보부 주장으로만 보자면은 9mm 반자동 권총을 지니고 온 남자를 무장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사건이라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게 소지냐 결혼이냐 여부는 안 밝혔습니다. 목격자 쪽 주장은 좀 더 상세해요. 아이스 요원이 시위대에게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래서 옆에 넘어진 시위대를 도와주려고 일으켜 주려고 하다가 아이스 요원이 프레티를 등 뒤에서 붙잡고 제압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원 한 명이 건 외쳤다 하더라고요. 8초 뒤에. 그래서 다른 한 명이 이제 총을 빼내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고, 다른 요원이 프레티에게 총을 쐈는데 10발 이상을 쏜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프레티는 불법 이민자도 아니었고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백인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을 지피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좀 최근에 아이스 요원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사건이 터졌고 주지사는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미네소타는 참을 만큼 참았다. 참고 참던 게 터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주지사마저 연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위대도 도시를 뒤덮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찾아서 체포하는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전국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은 불리하게 됐고, 민주당은 이 사건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또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랑 셧다운 사건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줄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폴리마켓에서 다시 셧다운 발생할 확률이 10%가 안 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84%까지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미국 동부에 20cm가 넘는 눈이 올 확률, 연준 의장으로 릭 리더가 부각되는 확률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증시 이슈 중에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수요일에 있고, 수요일에 연준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어요. 큰 영향들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이제 민주당이 셧다운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확률이 올라간 거고요. 국민을 쏴죽인 이민 당국에 예산을 주는 게 말이 되냐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셧다운을 하면은 다른 예산들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을 못 받거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데요. 과거와 이번에 다른 게, 과거에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당 탓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길어질수록 공화당이 불리해집니다. 아이스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가면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는 거고, 길게 가도 민주당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꽤 불리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년 대비 4.1%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집행 강화를 위해서라고 말했었는데, 의회는 아이스 자금이 과다하다라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스 증액 요청을 무시하고 동결시켰습니다. 남은 예산 쟁점이 하필 이거 아이스 예산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번 달 말이 셧다운 시작일인데, 임시 합의로 국방 같은 풀펀딩 예산 같은 경우는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은 영향이 없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재무부 같은 곳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셧다운 자체만으로 보자면은 저번보다는 타격이 덜한데, 이번 일을 통해서 미국 내 갈등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더 격해지겠구나. 예전에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내전으로 망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었거든요. 사회적 갈등이 이제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이 갈등의 수준이 격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이쪽과 이쪽이 서로 합의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 덜 되면 인건비 지급이 멈추게 되고 보조금이 멈추면서 소비가 줄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맥경화처럼 돈이 돌지 못해서 유동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번과 다른 점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셧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주말에 비트코인 좀 빠졌습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트럼프가 밀어주면서 트럼프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일요일에 속보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카이치가 정부가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에 필요 조치를 하겠다라 말합니다. 금요일 밤, 이제 일본 날짜로는 토요일 아침이겠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화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시중 은행들한테 엔화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한 게 아닌가, 레이트 체크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미국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그냥 냅뒀죠.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엔화 약세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유동성 축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총선 결정으로 지지율이 지금 57%까지 내려왔어요. 다카이치가. 자민당 지지율은 30% 이하입니다. 이번에 조기 총선에서 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베처럼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다카이치 전략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오르고 엔화가 약세로 갔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를 겪는 일본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다카이치가 만약 실패하게 되면 엔화 강세를 예상하는 거고, 다카이치가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엔화 강세로 간다. 엔화가 강세로 되면은 미국 내 유동성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닥친 사상 최악의 한파인데요. 영하 40에서 50도까지 내려가고 있고 시장에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이 몇 년 중 지금 가장 최저치에 내려와 있는데, 이 천연가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1년 내내 생산을 했다가 겨울에 한번 팡 쓰고 다시 또 비축했다가 겨울에 팡 쓰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근 5개년 중에서 천연가스 재고량이 제일 바닥이에요. 지금 겨울이.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번 한파가 2월 말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확률이 70%입니다. 지금도 바닥인데 여기서 재고량을 다 까먹게 되겠죠. 플러스라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재고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아시아도 한파가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이 기단을 보시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재고량이 부족해서 쇼티지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 가격이 급등하고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인플레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연장해서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주말에 벌어진 이슈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준이 말하는 거와 이제 빅테크 실적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보조적인 요소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